벨기에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아니, 뭐 볼 게 있다고 한국에 간다는 거야? 매년 떠나는 수학여행지를 정하느라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울고 웃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희노애락TV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감동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노애락TV에 제보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펜을 들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학교는 벨기에에서 유명한 사립학교 중 하나인데요. 2학년 과정 중 전 학생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명도 제외 없이 말이죠. 여태까지는 예외 없이 유럽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가곤 했어요. 벨기에에서 이동하기도 편하고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유럽 지역에서 테러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은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왔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이번엔 새로운 수학여행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하셨죠. 3년차 교사인 저는 아이들이 정말 의미 있는 수학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조사를 했어요.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후보지여야 했죠.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유독 아시아의 국가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저는 한 곳을 가야 한다면 무조건 한국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T 강국이면서 역사 유물이 풍부한 국가로 유명하죠.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서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각 반의 선생님들에게 후보지를 받아서 학생 투표로 최종 결정을 하자고 하셨어요. 옆반 선생님이 제안한 후보지는 일본이었어요. 얼마 전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가 일본이라나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왜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야 하냐며 따지듯 말했어요. 저는 참 어이가 없었죠. 결국 최종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되었어요. 학생 투표 결과 제 의견은 과반수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최종 수학여행지로 결정되었어요. 이렇게 공정하게 결정했음에도 불만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근에 가족여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5년차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기왕 한국으로 결정됐으면 즐겁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학여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될 텐데 한국에 가면 모두 후회할 거라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이번 수학여행이 역대 최악의 수학여행이 될 거라는 악담도 서슴지 않았죠.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만 하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그 여선생님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죠. 드디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이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이 모였죠. 한국에 간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그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수학여행을 인솔을 하기 위해 떠다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학여행을 망치지 말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 저는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심장이 두근두근 떨렸죠. 다툼으로 번질 뻔했지만 옆에 다른 선생님이 중재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주도해서 계획했던 수학여행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일정과 동선을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다시 체크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긴 여행 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어느덧 비행기는 한국에 도착했고 150명 규모의 학생들은 벌써 흥분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궁금했고 한국을 오고 싶어 했던 학생들이 많아서 창밖을 구경하겠다며 몸싸움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벌써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150명의 학생들을 통솔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 차례 수학여행에 지도교사 자격으로 나가본 적이 있지만 특히 해외로 나갈 때 정말 신경 써서 통제해야 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줄을 세워도 금세 줄이 흐트러지거나 한눈을 팔면 학생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의 쾌적하고 광활한 공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벨기에 인근의 여러 유럽 공항을 이용해봤지만 여기만큼 현대적이고 세련된 곳은 없었어요. 대규모의 학생들이 온다는 것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직원분들이 응대를 해주었고 한국 특유의 발빠른 처리로 무사히 출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것을 기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지라 너무나 감사했죠.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이미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우측 보행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단합력과 공공예절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한국 공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수백 명을 통솔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너무나 편하더군요. 멋진 제복을 입고 에스코트를 해주는데 정말 감동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와이파이인데요. 아시다시피 유럽의 인터넷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거나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세월 안에워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IT 강국인 한국 공항에 들어오니 무료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속도는 벨기에 유료 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빠르더군요. 이런 걸 보니 역시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 한국이 미래 IT 기술을 선도해 갈 걸 생각하니 너무 부러웠어요. 무사히 공항을 나와서 준비된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 홍대 숙소로 이동했어요. 그렇게 인천대교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바다 위를 달린다며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며 웃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들 수학여행에 온 것이 실감이 났는지 즐거운 분위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긴 다리를 지나가 보는 게 처음이라 정말 신기하더군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인천대교를 지나오니 고층 빌딩이 즐비한 지역이 나타나더군요. 인천의 송도라는 지역이었어요. 벨기에에서도 이런 빌딩 숲은 보기 힘들어요. 제가 미리 공부해온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었었더니 아이들은 입이 떡 벌어져 그 광경이 신기한지 창문 밖을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홍대에 도착했어요. 저희 말고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길거리에 있었어요. 길거리에서는 정말 다양한 언어를 들으며 저희가 예약한 홍대 숙소에 체크인했습니다. 150명 규모의 학생들이 모두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저희는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참여했어요. 지금부터는 3개의 조가 각자 한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먼저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인솔해서 유명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홍대에서 유명한 닭갈비 음식점이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미리 조사한 바로는 많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붉은 고추장 양념의 닭갈비를 주문해주고 이후에 치즈를 올린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벨기에에서는 보기 힘든 음식이라 그런지 학생들 모두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더군요. 익히 듣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빠르다고 느꼈어요. 식당에서도 음식이 정말 빨리 나왔어요. 주문을 받는 것부터 음식 세팅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졌고 얘기하지 않아도 부족한 반찬은 채워주면서 친절히 응대해줬어요. 그런데도 가격은 너무 합리적이더라고요. 벨기에는 외식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음식 나오는 속도가 정말 느리거든요. 같이 간 일행과 한참 얘기하다가 음식 주문한 것을 잊을 때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이렇게 빨리 나오니 인솔자 입장에서도 너무 편했습니다. 아직 한국 문화 체험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놀랄 일이 정말 많더군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본격적인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조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3일에 걸쳐서 3가지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요.
우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김치 만들기 체험, 한복 입고 한옥마을과 고궁 투어하기,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조별로 하나씩 진행을 했어요. 우선 저는 제가 담당하는 1조의 학생들을 데리고 김치 만들기 체험장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참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김치를 직접 만들고 거기서 저녁 식사까지 다 해결되는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죠. 벨기에 사람들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다 같이 요리를 해먹는 문화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국인 강사님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어 원활하게 소통해 주었어요. 약 10명 되는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그는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역시나 많은 학생들은 집중해서 그의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따라했고 생각보다 간단한 레시피에 각자의 개성이 더해진 음식의 모양,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똑같이 레시피를 알려주고 진행을 했지만 어떤 팀의 김치는 더 색이 진하고 어떤 팀의 김치는 색이 연하는 등 각자만의 개성이 넘쳐났고 자기 팀이 만든 김치와 다른 팀이 만든 김치의 맛도 비교해보며 정말 학생들은 즐겁게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어요. 프로그램을 마친 후 설문지를 받아보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군요. 밤늦게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은 다른 조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자기가 오늘 했던 프로그램이 너무나 최고였다며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 굉장한 만족도를 보였고 모든 학생들은 아직도 더 즐길 거리가 남았다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미치도록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학생들을 이끌고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미리 예약한 가게에서 학생들의 한복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한복을 선택해 입었어요. 저희가 입은 한복은 개량 한복이라서 입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전통 의상을 직접 입으니 학생들은 서로 사진 찍기 여념이 없더라고요. 한옥마을과 고궁 투어를 마치고 자유시간을 주어 335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도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치안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휴대폰이나 지갑을 올려두면 가져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갑도 찾아준다고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우수한 국민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학생들이 많다 보니 프로그램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는데요. 한 명도 다치거나 잃어버린 물건이 없을 만큼 한국은 안전한 곳이었어요. 잠시 자유시간을 가지며 저도 잠깐이나마 여유롭게 고궁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고딕 양식과는 전혀 다른 한국 궁궐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정말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작은 행사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저희 학생들 몇 명도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행사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복을 입고 행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그것을 관람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들의 의상과 절제된 동작, 멋지고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관람을 했어요. 그 순간 내가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유럽으로 갔던 수학여행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즐겁고 새로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인솔해서 롯데월드 타워 체험을 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노을 시간대에 맞춰서 도착하여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가는 코스였죠. 이미 다녀와 본 다른 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노을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학생들을 풀어놓고 저도 여유 있게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상 123층 건물의 전망대라니 정말 너무 멋있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 밑에 도시가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들과 한강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더군요. 그렇게 멋진 야경을 감상하고 나니
정말 내려가기가 싫더라고요. 롯데월드타워와 지하철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건물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이 너무 잘 구축되어 이런 부분은 벨기에도 배워야겠다고 느꼈죠. 지하철로 가는 길에 학생들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 밤 수학여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마지막까지 주의할 점 등을 공유하는 회의를 했어요. 매일 간단하게 회의를 마쳤지만 이날은 안건이 많아 조금 길게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그동안은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던 신입 여교사도 참여했어요. 그녀는 한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일본에 대해서 알 수 없이 그저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을 여행하며 이제는 생각을 바꾼 것 같았어요. 저도 일본을 여행해봤지만 겉으로 예의를 차리고 딱딱하게 대응하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공항에서부터 식당까지 단체로 학생들을 통솔하는 저희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수월하게 모든 게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란 듯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그녀는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고 더 이상 그녀에게 이번 일로 뭐라고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저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교사 1년차 때 실수도 많이 했었거든요. 모든 일정을 잘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벨기에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한국으로 가면서 걱정했던 마음과는 달리 아주 평온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수학여행을 마친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과 학생들까지 배우고 온 것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수학여행을 단지 친구들과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뜻깊고 교육적인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없애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지만 내년에도 제가 수학여행을 계획하게 된다면 또다시 한국으로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미 저 또한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다양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해보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대표 지도교사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후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안고 간 클레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을 방문한 클레어 씨와 학생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전 세계 구독자님들에게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감동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노애락TV에 제보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